이번 시간에서는 디버그 클래스를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콘솔 창에 로그를 찍으려면 debug.log 또는 print를 쓰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디버그 클래스가 주제이기 때문에 debug.log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ug.log를 쓰게 되면 콘솔 창에 로그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임 뷰에서는 로그가 렌더링 되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에는 debug.log가 실제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과연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실험에 사용될 스크립트입니다.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하자면 텍스트 컴포넌트를 인스펙터에 냅빼서 현재 로그 텍스트라는 오브젝트한테서 할당을 받고 있고요. 스타트에서 int i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고 debug.log로 ++i를 해서 1 증감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렌더링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과연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작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플레이 모드를 실행시키면 화면에는 숫자 1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콘솔 창에서도 숫자 1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trl B를 눌러서 한번 빌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화면에서는 숫자 1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debug.log가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면 자칫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영상의 목적은 디버그 클래스를 클래스 랩핑해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자동적으로 디버그 클래스가 먹통되게 하여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랩핑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처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문은 if, 매크로, endif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ndif의 경우는 else 또는 elseif의 형태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매크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스탠다드 어로는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 리눅스, 맥이 PC로 빌드가 되었다면 여기에 쌓여있는 코드가 동작되게 해줍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밑에 있는 유니티 안드로이드는 현재 코드 구문이 동작되지 않고 있죠. 이것은 컴파일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니티 타겟 빌드가 PC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처리문은 매크로의 조건문에 따라서 코드 구문을 컴파일 하느냐 아니면 컴파일하지 않느냐를 처리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유니티 매크로는 유니티 도큐멘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플랫폼 매크로라고 해가지고 이미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스템 Diagnostics Conditional 이라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트리뷰트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전처리문과 역할은 동일해요. 역할은 동일한데 이거 하나는 다릅니다. 이 전처리문이 애트리뷰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함수 자체를 전처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전처리문과 컨디셔널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방식이 좀 더 코드가 깔끔해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디버그 클래스를 클래스 랩핑해서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폴더를 눌러서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디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클래스를 오픈해 주시고요. 디버그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버그 클래스를 static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log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파라미터는 object msg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unity engine.debug log라고 작성해 주시고 메시지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쓴 것을 좋아해서 이 중괄호 안에서 Alt Enter를 한번 누르고 한 번 더 Alt Enter를 눌러서 람다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트리뷰트를 추가도 할 건데요. System Diagnostics Conditional 그리고 Unity 에디터라고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방금처럼 Unity 에디터가 자동 완성으로 떴는데요. 이거는 라이더 코딩 에디터에서만 뜨는 것이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타이핑해주면 되겠습니다. 디버그 클래스 랩핑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클릭하고 랩핑된 디버그 클래스를 쓸 수 있도록 use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se 클래스를 오픈해 주시고요. use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전역 변수로 public text extx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상단에 using unityengine.ui 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방금처럼 라이더는 자동 완성도 화면에 뜨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로 가서 발 i는 0이라고 적어주고 debug.log 적어준 다음에 플러스 i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tx 텍스트는 i.toString 이렇게 작성해서 코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유니티로 돌아간 다음에 히어라이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create empty 누르고 use 클래스를 추가한 다음 텍스트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기 전에 먼저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어떻게 동작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모드를 눌러보면 숫자 1이라는 값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콘솔 창에서도 1이라는 값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컨트롤 B를 눌러서 빌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가 되었고 화면에는 0이라는 값이 렌더링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클래스를 랩핑한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debug.log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debug.log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디버그 관련된 함수 모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GitHub으로 이동하시면 Unity Debug Optimization에서 미리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서는 디버그 클래스를 클래스 랩핑해서 최적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